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전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입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 처분이라는 게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그걸 하겠습니다. 어차피 최고위라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열게 돼 있으니까요. 주말간에 또 판단을 해봐야죠 또. 결국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를 활용하고 저는 버린 거라고 봅니다. 단일화 할 때부터 정부 구성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당은 안철수 후보가 책임지게 해준다 이런.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결심을 하셨는지요?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또 당원들,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저잡다가 대한민국 경제 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민생경제대책위원회인가 이걸 했는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경제와 물가를 살리고 잡아야지. 박지원 잡아봐야 채필 박지원도 아니에요. 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치권이 정말 뜨끈뜨끈하네요. 뭐니 해도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이슈, 여권이죠. 국민의힘,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우선 두 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신성범 전 의원은 어떤 입장이세요? 참 이게 선거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지 넉 달, 그리고 집권한 지 2달 만에, 또 지방선거에 승리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좀 더 냉정하게 관찰자적 입장에서 하면 당내 권력 투쟁이에요. 네. 권력 투쟁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의 공식 기구, 그것도 본인이 임명한 윤리위원들에 의해서 내쳐진 사건이다 보는 거고, 핵심은 뭐냐? 권력 투쟁 핵심은 내후년에 공천권을 둘러싼 당권 투쟁적 요소가 분명히 섞여 있다. 하지만 이 내면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내에 그동안 쌓여온 불신, 또 그동안 쌓여온 노선 투쟁 성격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언행이라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쌓여왔고, 또 다음에 공천권까지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대려 하는 데 대해서 당내 주류들이 일거에 그까지는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기회가 아니면 시간이 없을 거라는 판단하에 내친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요, 전재수 의원님, 이게 하나의 정리의 계기가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분란의 시작 아니냐라는 시각들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내전의 기로에 놓인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지금 좀 아쉬운 상황이죠. 예를 들면은 가장 큰 선거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제 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풍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문제는 집권을 한 국민의힘이 이게 지금 이 권력 싸움으로 날밤을 새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좀 국민들 눈치 좀 봐가면서 싸움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것이 쉽게 마무리가 되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해왔던 방식을 보자면 이게 정치가 어떤 대화와 타협, 양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고 쟁취해내야 되는 과정으로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앞으로 이제 더 크다는 분란과 갈등 이것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고 제발 좀 지금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과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당의 원로와 중진들도 서로 입장이 달라요 보니까. 김종희 전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지지율 하락을 얘기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징계 윤리위가 마치 조폭과 같다. 네. 이렇게 한 반면에 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입장을 달리했는데 이러다 당이 정말 뭐 둘로 나눠서 다시 또 이전 투구하는 것 아닌가요? 당내 기류가 갈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직 의원들도 제가 짐작컨대는 여러 기류가 있으면 여러 기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른바 성접대 이 문제가 의혹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룹도 있을 테고 네. 일부는 꼭 이 시점이라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 이런 데서 꼭 이렇게 내분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게 맞느냐는 논리에서부터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당수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이준석 대표를 정리하고 가자는 게 대세일 가능성은 네. 당내에서는 대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한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 그러니까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그 문제는 결국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노정시키는 거 아니라서 신중론이 초반에는 우세했던 것 같은데 네. 이왕 이래 된 것 이렇게 이왕 정리됐기 때문에 어차피 현실로 인정하고 가자는 쪽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남는 문제는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이죠. 네. 직무대행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또 비대위로 가느냐. 다시 말해 비대위로 가서 조기 전당대회를 소집하느냐 아니면 내년 1월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임기 2년짜리 온전한 당대표를 뽑느냐 이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예, 그 문제는 어떤 전망이세요?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 전당대회를 좀 더 앞당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 아닙니까? 그 내일 아마 의원총회나 내일 이후에 당내에서 많은 논의가 나올 텐데 네. 제 생각에는 굳이 지금 어차피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사고로 인정을 했고 사고인 만큼 직무대행이 맞다고 한다면 6개월 정도를 참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면서 6개월 정도 끌고 가는 게 좀 더 혼란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네. 현직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닙니까? 당장 내일 그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상황에서 최고위 회의를 그렇죠. 여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할 것이냐?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자신이 그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만들어진 자리가 네. 내일 이제 최고위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가 앞으로 이제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만들어진 자리에 불참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오히려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남의 당 일이긴 하지만 이게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어떤 청년 정치가 우리 국민들께 어떤 뭐 좀 좋은 이미지로 좀 돼가지고 앞으로 이게 청년 정치가 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데 네. 아쉽게도 이준석 대표는 끊임없이 이렇게 싸움을 벌리는 이런 이제 극단적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아쉬운데 네. 이것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보여줘 왔던 이런 투쟁을 계속해서 해나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 그러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 또는 정치를 앞으로 해나갈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치를 그동안 해왔던 정치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내일 네. 최고위원회에 이준석 대표 지금도 대표죠. 네. 권한의 정치. 이준석 대표가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나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이미 최고위원을 한번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추인을 받은 상태인데 아니 당시 권한이 정지된 대표가 나와서 거기 앉아 이유도 없고 네.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나오지 않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이 상식이다. 네. 왜냐면 거기서 자기에 대한 뭐 문제를 뭐 제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졌지만 징계하는 것은 윤리위원회지만 집행 권한은 대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나의 대표 권한으로 내 징계를 막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 네. 대표 그 최고위원회 나간다면 그래서 그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안 나가는 게 맞고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이 와중에요.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여권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당시 대선 때 단일화 협상 카드로 이용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100%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의 핵심 코어, 네. 핵심 코어라고 하는 분들의 개입이 100%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라는 것이 이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그 내부의 어떤 작동 원리,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더더구나 그것이 야당이 아니고 권력을 운용하는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아주 촘촘하고 정교하게 준비된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네. 여의도의 대체적인 시각이고 네. 또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봐왔던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준비되고 기획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는 신상부 전 이게 그렇게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보세요?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안 보이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는 요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가세연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작년 말에 자료가 검찰 수사 자료인지 수사 보고인지 아니면 그 피의자의 조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넘어가는 이런 점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말을 100% 믿을 건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이 어떤 혐의입니까?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9년이 확정돼서 살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 대리인이 하는 말도 자기 지금 감옥에 있는 분에게 들어가 있는 사람 피의자한테 네. 피고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뒤틀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언론에 나오더라도 이건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주장으로 보는 게 조금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당권 경쟁 얘기해 보겠습니다. 97그룹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분으로 거론됐던 분이 옆에 계신 전재수 의원이신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왜 그러셨어요? 강력한 후보였다면 제가 출마를 했겠죠. 네. 이제 97그룹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네.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논쟁 자체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냐 안 되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 온당하냐 온당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논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은 97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이 그냥 단 한 번 소비되고 완전히 끝날 가능성도 있겠다. 네. 그런 우려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뭐 저까지 이제 출마를 해서 그렇게 될 필요가 있겠나라는 문제의식. 다른 후보 혹시 지원할 생각도 갖고 계세요? 뭐 일단은 저는 이제 97 세대, 97그룹이 뭐 해야 될 네.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흐름이 더 큰 흐름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좀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 그래서 특정인을 뭐 지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 흐름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좀 조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 출마 선언을 좀 늦추는 데는 뭐 여러 배경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 함의도 있을 텐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 시간만 출마 선언만 남겨놓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마는 제가 기정사실화 이미 돼 있는 거고 시점을 고르고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17일부터 이틀간 후보를 접수한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이른바 개딸들의 이런 분들하고도 뭐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는 걸 봐서는 뭐 출마 선언문을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박용진 의원과의 양강 구도로 갈 공산이 현재 여론조사는 높은데 과연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게 8월 20일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에 좋을까 안 좋을까는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광주에서 지지자들과 걷기 행사 갔잖아요. 예. 여러 이제 소통 접촉의 면을 늘리고 있는데 당내 주자들 중에서는 뭐 빠른 결단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스케줄대로 가겠죠. 이번 예. 주에 출마 선언할까요? 그 일단은 7월 17일 날까지 해야 되니까 네. 이번 주에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던데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 이재명 후보 출마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을 만큼 또 나와야 될 논의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을 한다면
그것은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출마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재명 의원이 충분히 이제 숙지를 했을 거고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 전당대회 과정을 거쳐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 상황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풍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서 좀 전당대회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 관련해서 이제 당에서 정리가 됐잖아요. 현행 당원 당규상엔 뭐 조건이 안 돼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박지원 전 위원장의 움직임이 젊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좀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로 대표되는 청년 정치, 또 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청년 정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최근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가 좀 경랑의 한가운데 있는데 이 속에서 좀 청년 정치가 그냥 소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좀 아쉬움과 우려가 좀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소비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것이 쌓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의 이 정치를 바꾸는 그런 모멘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이제 뭐 긁어치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싸움의 대상, 뭐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준비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지금 그 여권,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른바 사정 정국이 본격화하는데 제가 짧게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과연 지지율 회복에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를 두고서 여러 가지 정치적 감론 을박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전처럼 무슨 고위 당국자들 그러니까 어떤 비밀 조직이 존재하여 검찰총장이나 법무부를 동원하여 사정을 하고 있는 측면에 보자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건 어차피 비밀 유지도 안 되고 나중에 나올 게 돼. 그러면은 진짜 그냥 평상시에 부정부패 수사냐 정치적 기획 수사의 차이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내느냐 증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적법 절차를 따르느냐 아니면은 범법 행위가 있더라도 관행적으로 봐줬던 것을 관행적으로 용납되던 것을 야당이라고 해서 더 심하게 조사하느냐 이런 차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만약에 증거가 있고 만약에 내용이 있다면 국민들과 납득할 수 있다면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워낙 지금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하다 하면 과거의 전례들 다 기억하는 지 얼마 안 되고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에 오히려 부작용이 날 거라 저는 그래 봐요. 오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검사들을 정부 요직의 구석구석에 보냈던 이유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죠. 국정원에 이제 감찰 심의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현직 검사를 파견을 해놨는데 결국 이 검사에 의해서 전직 국정원장 두 분이 고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할 것이다, 경제를 잘할 것이다, 민생을 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황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지지율 등등을 볼 때 결국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수사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삼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이것은 결코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